온비드 공매 실전 투자 종합교육과정. 오늘은 이제 공매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공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에서 8개 사례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온비드 공매 실전 투자의 비밀에 그 90쪽에서 12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0쪽을 보면 이와 같이 공매 물건 이제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 투자해서 제일 실패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물건 조사를 잘못해서죠. 물건 조사. 대부분이 이제 공매에서 실수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25년 이 공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일 쉬운 게 물건 조사를 잘못해서, 즉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거죠. 가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그냥 과거의 부동산 실거래 이 사실만 가지고, 실거래 사실이라는 건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그 부동산 과거에 거래됐던 것이 높은 가격이 되죠. 반대로 이제 가격이 지금같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이 시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래된 가격이 그보다 뭐 한 달이 지나서 뭐 1억이 오르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공매로 낙찰 받았으나 함정에 빠진 8개 사이에 탈출하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공매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7개 사례에서 우리가 위험에 빠진 데서 탈출시켰던 그런 사례 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매를 뭐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매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온비드를 이제 공매로 낙찰받고 나서 이 물건을 취소할 수 없냐. 그 중에 대중에는 보면 시세조사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체납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인수할 권리는 없지만 낙찰받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시세조사와 주변 현황을 하게 해보니까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이 경매와 공매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좀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 경매와 공매는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사실은 돈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너무 경매와 공매 이런 물건들을 너무 우습게 알다 보니까 현장도 안 가고 그냥 낙찰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부동산의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다닙니다. 한 달. 근데 이렇게 경매나 공매하는 사람들은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물건 조사를 하루도 안 하고 한두 시간 하고 또는 거기 현장도 안 가보고 실거래 신고된 거래 가격 갖고 또는 네이버에 나온 매물 그거만 갖고 그 시세라고 판단해서 입찰 들어갔는데 현장을 딱 가보면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공매를 취득하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주변 현황과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시세 조사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한 달 다니는 것처럼, 이 송파구의 그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남편이 지점장이고 부인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그 동창이 이제 모임에 나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야, 내가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면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요즘같이 가격이 변동이 심한 데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없어요. 그분은 뭐냐면 급매물이 있다가 없어지면 바로 가격이 5천에서 1억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지 말고 주변을 발품을 한 달 정도 팔아라. 왜냐면 그 돈이 잘만 하면 이 5천에서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매일 다니지 말고 격일로 다녀라. 일주일에 3일만 시켜서 한 달만 다니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오르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고 오르지 않는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시세조사를 갖다가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조사를 안 하는 게 있고 아예 현장 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공매로 낙찰받아서 실패하기 가장 쉬운 거죠. 권리 분석이 하자가 있어서 그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해가지고 2-3시간 시세조사 하지 말고 오늘 가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가서도 안 될 때는 또 그 다음날도 가고 그래서 한 2박 3일을 다니는 거죠. 제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또는 특수물건 시세조사를 할 때는 이틀 갑니다. 왜냐면 하루 가서 분석하면 가격이 전체가 안 나와요.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럴 때는 한 3박 4일 다닙니다. 뭐 3박 3일에서 밤새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한 3일에서 4일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 보였던 권리 분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발품파는 것 갖다가 이 게을리하다 보면 그런 거에 의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다. 그런 거 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매물건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 공매물건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철저히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이제 공매물건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에서 가격을 조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있는 상태에 주변의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쪽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주변 한 바퀴 돌면은 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죠. 이 정도 돌아가지고 주변에 어떤 이제 그 시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 또 현장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해 가지고 그것도 부동산도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죠. 실제 물건이 나와 있는 매물 물건도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서 이 아파트가 내부는 어떻게 생기고 이 다가구주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에서 공매물건 현장 답사에서 주변 상황을 파악해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세조사는 이 매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세와 월세 시세로 와. 그래서 현재의 전세와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오를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한다. 현재 가치는 주변 4개에서 부동산주 중개업체 방문해서 현재 거래되는 급매물과 급매물이 한 2-3개 정도 또 매도할 때 이 시세 1-2개 정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한 2-3개는 내가 사는 시세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시세를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좀 높은 가격으로 부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근데 내가 이 팔려고 할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그래도 그 사고자 하는 가격에 중심을 둬야죠. 그렇지만 내가 팔고자 할 때 얼마냐 했을 때 두 가지를 다 믹스해다 보면은 정확한 시세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세조사는 이렇게 꼭 사고자 하는 시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이 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나 이런 식으로도 한번 분석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세 번째는 이때 유의할 점은 이제 여기서 보면 조사를 시세 가격을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유의할 점은 급매물 숫자가 많은 경우이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급매물은 1-2개 정도가 다른 매물보다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싼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단지가 한 500세대, 단지가 500세대에서 한 1000세대 정도, 이 1000세대 정도 되는 이러한 1단지가 이렇게 500세대, 1000세대가 되는 이런 데에서는요,
급매물이라고 하면 하나, 두 개 정도가 다른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한 3개에서 5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급매물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시세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급매물로도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매물이 소진되면 바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오르는 효과를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오르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는 오르는 부동산을 사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오르는 부동산을 어떻게 찾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갔는데 물건을 살라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거래됐던 시세가 있는데 그거에 육박해서 인접해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산다면 바로 5천에서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오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을 때에 과거 좀 전에 거래됐던 금액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한 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급매물이 3개에서 5개 나오면 이거는 급매물이 아니고 시세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갖고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나 또 반대로 급매물이 하나, 2개 정도 나와 있다든가 매물 자체가 없다면 과거에 거래됐던 건 의미가 없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가를 쓰게 된다면 1등 하지 못하고 아마 4등에서 5등 할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1등만 필요한 거지 4등, 5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4등, 5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등, 3등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파악할 때 한두 개가 있거나 물건이 없을 때 경매물건 나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4천, 5천만 원을 더 시세를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낙찰받으면요 바로 매물로 내놓으면 바로 5천에서 1억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나 이 공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1등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거래했던 이 가격에 너무 얽매인 되는 거죠. 또 뭐냐면 이 급매물이 하나, 2개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 2개 나온 건 일주일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급매물이라는 거는 일주일 안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급매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시세로 했을 때는 너무 가까이 보다 보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 있다면 이걸 가격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보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높게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매물이 나왔는데 이 과거에 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고 그 이후에는 매물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천만 원, 5천만 원 오른 가격으로 시세를 파악해서 이 수익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1등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급매물이 3개, 5개 있는데 이걸 시세로 이걸 갖고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낙찰받고 이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한다면 또 이게 3개, 4개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뭐 5개에서 10개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매물 가격으로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찾아가면은 이 3개, 5개 가격, 이거보다 낮은 3개, 5개 가격으로도 팔지 못합니다. 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매물이 귀한 시절은 어떠냐면 이런 경우이죠. 수요는 많아.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자는 많죠. 왜 많겠어요? 수요가 공급을 이겨요. 왜 그러냐? 전세가 폭등 때문에 그렇죠. 이 전세가 폭등은 요즘 왜 생기겠냐? 아파트가 없어서 전세가 폭등이 이루어지겠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요.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한테도 긴장감을 주고 임차인한테도 왜냐면 임차인을 도와주려고 계약갱 신청권을 갖다가 1을 줘가지고 4년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그로 인해서 거기 있던 매물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매물이 잠기고 또 새로운 매물은 다 월세로 바뀌고 또
새로운 매물에 이제 그 전세가를 높여서 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또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요. 결국은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왜냐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그게 뭐 아무리 빨라도 4년, 5년 걸리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그 임대차 3법 영향이 가장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급매물을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그건 시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조사할 때는 지금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포함해서 기대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있겠죠. 그리고 취득세, 요즘에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3%지만 2주택 이상부터 취득하게 되면은 이 8%, 거기다가 교육세 0.4%니까 8.4%. 이 3주택 이상부터는 12%에다가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는 0.4%, 경우는 12.4%죠. 그러나 이것이 국민주택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8.4%가 이제 9%가 되는 거죠. 왜냐면 취득세가 8%, 교육세가 0.4%, 농특세가 0.6%예요. 그러나 이것이 30주택으로 해가지고 12% 되면 어떻게 하냐? 교육세가 0.4%고요. 농특세가 1%예요. 그래서 13.4%예요.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오늘 지자체에 확인하고 법정을 다 확인한 사항이니까 정확한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2주택부터는 8.4%, 3주택 이상부터는 12.4%라는 거. 그 내용도 참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수익 분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제법 있죠.